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텃밭지킴이 봄날의 텃밭입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등줄기에 땀이 흐르는 한여름입니다. 무더위가 하루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게 되지만 지금이야말로 분주하게 풍요로운 가을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바로 배추밭을 만들 시기가 돌아온 것인데요. 성공적인 배추 농사는 정식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좋은 환경을 갖춘 방을 미리 꾸미는 것처럼 배추가 앞으로 60에서 70일간 살아갈 좋은 토양을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특히 배추는 짧은 기간에 폭발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작물이기 때문에 뿌리가 양분을 원활하게 흡수하고 각종 병해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밭 준비가 정말 중요하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배추는 언제 심을까요? 동작물들과는 반대로 추운 지역일수록 일찍, 따뜻한 지역일수록 늦게 심는다고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북부지방은 8월 중순부터 하순, 중부지방은 8월 하순에서 9월 초순, 남부지방은 9월 초순 정도에 심는데요. 어느 지역이든 이제 밭 만들기를 시작해야 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밭을 잘 갈고 잡초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거름과 비료를 쏟아 부었다고 한들 그 양분을 배추가 아닌 잡초가 먹어치운다면 소용이 없겠죠. 여름 내 다른 작물을 경작해서 풀 관리가 잘 된 밭이라면 상관없겠지만 그간 경작 없이 잡초에 자리를 내주었다가 배추를 심을 밭이라면 잡초부터 깨끗이 정리해 주어야 합니다. 잡초를 제거한 후 밭 만들기의 첫 단추는 토양의 산도를 교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토양이 대부분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산성 토양이기도 하고 지속적인 경작과 비료 사용을 해온 땅이라면 산성화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산성 토양은 진수성찬을 차렸는데 음식들이 접시에 붙어 정작 먹지 못하는 웃지 못할 상황처럼 양분이 흙에 묶여서 배추가 흡수하지 못하는 불용화 현상을 일으킵니다. 또 배추 농사의 가장 치명적인 뿌리옥병균은 산성 토양에서 잘 번식하기 때문에 배추밭 토양의 산도 조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까운 농업기술센터에 토양 검정을 의뢰하셔서 토양 산도를 측정하고 처방서를 받아 교정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2주에서 3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는 합니다. 시간이 부족하거나 측정이 번거로우신 분들은 모종을 심기 3-4주 전까지 석회고토나 소석회를 밭 전체에 골고루 뿌려주세요. 당연히 땅의 산도에 따라 시비량은 달라지지만 보통 30평당 석회고토 20kg 한 포, 소석회는 30평에 10kg 정도 시비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강한 알칼리성인 석회가 흙 속에 이미 있던 질소 성분과 만나면 암모니아 가스를 발생시키는데 가스 농도가 높으면 어린 모종의 뿌리에 피해를 줘서 활착이 되지 않거나 뿌리가 타들어갈 수 있으니 석회를 뿌린 후에 암모니아 가스가 자연스럽게 날아갈 수 있도록 최소 정식 3주 전에는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정식 2주 전까지는 퇴비를 넣어줍니다. 잘 부속된 퇴비는 흙이 수분과 공기를 머금게 해서 가뭄과 가습의 피해를 줄여주면서 유익한 미생물들이 살아가는 공간을 만들어주기는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완전히 부속되지 않은 퇴비는 가스를 발생시켜 작물의 초반 생리장애 주범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식 1-2주 전에 먼저 뿌려서 가스를 빼주는 작업을 해주셔야 합니다. 시비량은 구입하신 제품 뒷면에 적정 시비량에 맞게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퇴비가 부속된 건지 아닌지 가늠하기가 어렵고 가스 피해가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시중에 가축분 퇴비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으니 이런 퇴비 대체 제품들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해외에서 수입된 질 좋은 유기물을 주 성분으로 하는 제품들은 가축의 분뇨가 주 성분인 퇴비에 비해 빠르게 통기와 배수 같은 토양의 물리적 성질을 좋게 하면서도 해충의 유인이나 잡초의 발생, 토양 염류의 증가 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균형 있게 영양 공급까지 할 수 있는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퇴비를 주고 나면 정식 1주 전에는 복합 비료를 뿌려줍니다. 배추는 짧은 기간에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작물이라서 뿌리를 빨리 내리고 초기 활착이 잘 되는 것이 적기에 질 좋은 배추를 수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인 만큼 밑비료를 특히 신경 써서 줘야 합니다. NPK 이외에도 최대한 다양한 양분들이 고루 섞여 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고 복합 비료를 준비하실 때 혹시 붕소가 포함되어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추에서 붕소가 부족하게 되면 배추 겉은 멀쩡해 보여도 배추가 갈랐을 때 속이 비어있는 모습이 자주 목격됩니다. 붕소 결핍은 한번 증상이 나타나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밑거름을 줄 때 반드시 붕소 결핍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복합 비료에 미량요소나 붕소가 포함되어 있지만 만약 없는 제품이라면 입상 붕소를 따로 100평당 500g 정도 골고루 뿌리고 흙과 잘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밭의 기초공사와 밑거름 시비가 마무리되었다면 본격적으로 병해충 예방 작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병충해 관리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피해가 생긴 이후에 처리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배추는 재배 기간이 짧기 때문에 소도 잃고 외양간마저도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재배 초기 배추의 연한 뿌리와 달달한 어린 잎은 땅속에 숨어있던 해충들의 아주 좋은 먹잇감입니다. 벼룩이벌레, 고자리파리, 나방과 나비들의 유충들이 때로 몰려들기 전에 토양살충제를 미리 뿌려서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땅속에서 배추 농사를 한순간에 망칠 수 있는 치명적인 병원균들 역시 잠복해 있는데 그 중에 뿌리옥병은 한번 발생하면 수년간 땅을 오염시켜서
지속적인 피해를 입힐 만큼 무서운 병이니까 토양살균제를 미리 처리해서 예방하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토양살충제와 살균제 모두 밭 전체에 골고루 흩뿌린 뒤 흙과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재배 중 약효가 최대한 오랫동안 지속되기 위해서는 정식하기 바로 전 단계에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제 밭 만들기 최종 단계입니다. 배추가 실제로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될 두둑을 만드는 과정인데요. 배추는 수분을 참 많이 가지고 있는 작물인 만큼 물을 주화도 하지만 뿌리가 물에 잠겨서 숨을 못 쉬는 것은 또 극도로 싫어하고, 그런 상황에서는 쉽게 무르는 작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배추밭에서는 두둑의 높이를 딱히 신경 쓰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 배추의 뿌리가 물에 잠기지 않게 최대한 높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높게 쌓아 올린 흙은 입자 사이에 공간이 많아서 자연스럽게 공기가 잘 통하고 뿌리의 호흡과 발달을 도와주는 부수적인 효과와 비옥한 겉흙을 긁어모아 두둑을 만들기 때문에 배추가 자라는 곳에 양분을 집중시키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높이는 최소 20cm 이상으로 만들고, 특히 밭이 질거나 물 빠짐이 좋지 않다면 더 높게 만들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두둑의 폭은 텃밭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한 줄로 심을 때는 60에서 90cm, 두 줄로 심을 때는 120에서 150cm 정도로 하고, 고랑의 너비는 최소 30cm 이상 확보해 줘야 배수로 역할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추밭을 만들 때 꼭 필요한 자재 두 가지를 추천하자면, 첫 번째 한 번의 쑥 베이스라는 제품입니다. 오랜 시간 퇴적된 천연 유기물인 구아노와 레오나다이트를 주 원료로 했기 때문에 토양에 질 좋은 유기물과 부식산을 풍부하게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가스 장애 없이 즉시 사용하실 수 있으면서도 토양의 통기, 배수, 보습 같은 물리성 향상은 당연한 것이고, 토양의 염류를 안정시켜주고 풍부한 양분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해주기 때문에 수확이 끝날 때까지 일정하게 좋은 수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경작을 이어오던 밭에서는 50평에 한 포 사용하시면 되고, 개척지에서는 30평당 한 포 사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가축분 대비를 사용하시는 것에 비해 비용뿐 아니라 노동력도 절감하실 수 있어서 무더운 여름에 작업 효율을 높여줄 수 있는 최고급 유기물 제품입니다. 두 번째는 트랜스 100이라는 제품입니다. 작년에 재배 초기에는 9월까지 이어진 불볕더위와 감염 때문에 정식한 어린 배추가 모두 고사되어 모종이 부족한 현상까지 있었고, 남부지방에서는 재배 중기에 쏟아진 비 때문에 배추가 물에 잠기고 물러버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배추 가격의 상승 기세도 무서웠죠. 이렇게 갈수록 예측 불가능한 가을 날씨에서 내 작물을 무사히 지킬 수 있는 보온 같은 역할을 하는 제품이 트랜스 100입니다. 비닐 멀칭을 하기 직전에 물에 1000배로 희석해서 스프링클러나 분무기로 토양에 뿌려주기만 하면 토양 안에서는 공극이 형성되고 통기성과 물빠짐, 보습력까지 완벽하게 갖춘 최상의 토양 상태를 작기 내 유지하게 됩니다. 그럼 9월달의 폭염과 가뭄에서도 아주 적은 수분만으로 뿌리 발달이 멈추지 않고, 집중호우 상황에서는 높은 배수성으로 뿌리가 물에 잠기지 않아서 무사히 수확을 마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뿌리 성장이 촉진되고 양분을 제대로 흡수할 수 있는 기본 토대를 만들어주는 제품이기 때문에 아삭하면서 튼실한 배추를 수확하고 싶으신 분들께는 트랜스백의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배추밭 만드는 방법 정리하자면, 첫 번째, 밭을 갈고 제초 작업은 간과하지 말고 꼭 해주자. 두 번째, 토양 검정을 통해 토양 산도를 측정해 보는 것을 권장하고, 정식 최소 3-4주 전에는 석회고토 소속해를 뿌려서 토양 산도 교정을 해주자. 세 번째, 정식 2주 전까지는 완전히 부숙된 퇴비를 뿌려주는데 가스 피해나 해충 유인이 없는 퇴비 대체품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최고급 퇴비 대체 제품으로 한 번의 쑥 베이스라는 제품을 추천한다. 네 번째, 정식 1주 정도 전에 붕소를 포함해서 되도록 다양한 성분이 포함된 복합 비료를 뿌려주자. 다섯 번째, 토양 살충제와 살균제를 정식 전에 꼭 토양 혼화 처리를 해주자. 여섯 번째, 배추는 뿌리가 물에 잠기는 것에 취약하기 때문에 두둑 높이는 최소 20cm 이상으로 만들고 배수로도 잘 확보해주고, 토양의 질이 아쉽다면 트랜스 100이라는 제품으로 커버해주자.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배추밭을 만드는 것이 생각보다 준비가 많이 필요하고 다소 복잡하다고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꼼꼼한 준비 과정이 건강하고 속이 꽉 찬 명품 배추를 길러내기 위한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투자임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올 겨울에 알이 꽉 차고 싱싱한 배추를 수확하셔서 맛있는 김장 담그시길 바라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봄날의 텃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